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9화가 끝이 났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 없는 참 잘 만든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화만 남았네요. 귀주에게 사기를 치고 사라지려고 했던 다혜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복귀주 부디 불행하기를. 이 말 참 오래도록 남을 만한 명대사였죠. 과거로 돌아가서 다혜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귀주를 못 본 척했던 다혜나 다른 말을 하면서 이나에게 눈으로 메시지를 전하던 이나와 삼촌의 그 귀엽던 장면, 또 침대에서 미래의 귀주를 보며 울던 다혜, 또 다혜가 죽는 걸 암시하는 걸로 시작하는 차량 사고가 그 연출 방식, 그러니까 그 화의 맨 처음에 그 장면이 들어갔던 연출 방식이나 참 이 정도 완성도가 드라마에서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또 영상미 미술도 참 아름답죠.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머리 아픈 전개도 작가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가죠. 다혜가 그러죠. 귀주가 과거로 가지 않으면 내가 영화처럼 투명 인간으로 점점 사라지겠어? 라고 하던 장면도 참 작가가 저런 디테일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잘 따라오도록 참 친절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드라마 전개 속도는 또 참 빠릅니다. 음악 이야기도 해야겠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악은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주로 심리를 상승시키고 또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음악이 참 중요하죠. 때로는 영상이나 배우의 연기만으로는 감정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시청자가 볼 때 상황이나 그 대사가 자기 입장과 다르더라도 비슷한 감정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음악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음악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넘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귀주가 물에 다혜를 부르면서 뛰어들던 장면이 있죠. 다혜가 죽은 것으로 알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절제됐던 피아노 연주, 그 연주가 참 전율이 왔습니다. 또 이소라의 노래라든지 아무튼 이 음악이 이 드라마를 완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떤 외국분께서 제 영상 댓글에 음악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본다고 말을 했는데요. 절대로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백만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만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음은 귀주의 죽음을 봤다고 하죠. 예지몽으로요. 시체가 없는 귀주의 장례식장 꿈이었습니다. 다혜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만음의 답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미래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운명은 오히려 더 조여온다고 했죠. 이 대사, 이 대목을 보면서 문득 만음을 들여다보니 작가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는 것 굳이 초능력으로 볼 일 아니죠. 죽는 걸 본다는 게 특별할 수는 있습니다만 죽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벌어지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미래죠. 언제 죽을지 모를 그때까지라도 행복하려고 우리는 사기치고 살지 않습니다. 죽을 걸 알게 되는 사람은 미래에 집착하며 살지도 않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현재에 더 충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음은 사기를 쳐서라도 귀주가 죽을 때까지라도 행복하게 해주자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초능력자들은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를 살아갑니다. 만음이 미래를 훔치지 않으니 집안이 몰락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사도 가야 될 지경입니다. 만음의 몰락은 이 집안의 불행은 초능력을 잃어서일까요? 아니죠. 만음이 틀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떠나 가족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건 돌보지 않았던 현재 때문입니다. 미래만 집착하는 초능력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재를 사는 게 너무 무능력해진 겁니다. 현재가 무능해지면 미래도 무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도 못 보고 이나도 못 보고 동희가 왜 비만인지도 몰랐던 거죠. 현재야말로 미래고 과거입니다. 지금 부딪히고 싸우고 화해하고 깊어가고 사랑하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현재죠. 그 현재가 성장하고 성장하면 미래가 바뀌고 바뀐 미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뀐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음이 꾸고 싶어 했던 예지몽과 다를 바 없죠. 미래에 집착하는 만음은 미래의 노예와 같습니다. 복권 당첨을 가져다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 현재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오직 초능력에만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 이것보다 더한 비극과 난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동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희가 살을 무척 뺐죠. 원래의 미모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그 꿈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고 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겠냐고 하죠. 복동이가 울고불고 했던 이유는 결핍 때문이었겠죠. 정확하게는 현재 결핍이죠. 주도성을 내주고 살아가는 현재는 무기력합니다. 동희의 비만은 그런 허기에서 왔던 겁니다.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또 의사 남친에게 질질 끌려다니죠. 바람피는 현장을 봐도 남자에게 끌려다니고요. 결혼이란 막연한 미래에 저당 잡혀서 현재를 살아가는 동희는 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도성이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현대인들이 사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언제든 얼마든지 또 다른 사기꾼의 밥이 될 뿐입니다. 초능력자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약자들입니다. 현재를 열심히 부딪히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초능력자들보다 우월한 개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현재를 악착같이 살아냈던 다혜, 엄마 아빠도 없고 학교에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악착같이 살아냈던 다혜가 초능력 가족들을 구원하는 서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그거는 논외입니다. 사기였었지만 나중에 귀주의 과정을 대할 때는 사기라는 관점에서 벗어났던 거니까요. 귀주의 시체 없는 장례식장은 그래서 중요하죠. 많음이 예지몽으로 봅니다. 이건 결국 미래를 들여다보고 미래에 매여 살던 초능력과의 단절이겠죠. 미래의 귀주가 더 이상 초능력 때문에 분주하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미래가 되고 과거가 된다는 의미. 그래서 미래를 돌아다니던 초능력 귀주가 사라지는 것, 시체가 없는 장례식은 단절, 초능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너무 마찬가지겠죠. 예지몽을 꾸기 위해서 역시 분주했었던 어떤 많음의 변화도 예측이 됩니다. 현재 삶의 어떤 주도성이 없이 사기꾼 의사 남친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현재를 볼모로 살아가던 동희에게도 변화가 오겠죠. 동희가 알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자기 삶의 현재 주도성을 회복을 하게 될 때 다시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귀주만 남겨둘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또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